이제 다음으로 힙이라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힙이 그냥 리스트 같은 건데 숫자만 있는 리스트에다가 힙 바이,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힙으로 만들어 달라. 힙을 만드는 게 뭐냐? 힙이 뭐냐면은 힙에 이제 민 힙이라는 게 있고 맥스 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반류들의 집합인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애가 그 어떤 값들의 미니멈 이 중에서 이제 미니멈이 뭐죠? 제일 작은 값 1이죠. 이 제일 작은 값이 앞에 오게 되면은 이게 힙입니다. 앞에 오게 하는 것, 앞에 오게 하는 게 힙입니다. 이게 민 힙이고 넥스 힙은 반대로 이제 제일 큰 값을 제일 앞에 오게 하는 게 맥스 힙입니다. 네. 근데 이제 파이썬에는 맥스 힙이라는 게 없고 민 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레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일 작은 숫자를 제일 앞에 오게 하냐. 힙 q 힙바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힙q라는 걸 임포트 해야 되고요. 힙q 힙바이 하고 이 h 이 어레이죠. 혹은 리스트를 했더니 볼까요? 이제 가가 3, 2, 5, 1, 2, 7, 9. 그래서 이제 h의 0번째 인덱스가 뭐죠? 3이죠. 하지만 이 힙 파일을 했더니 h의 0번째 인덱스가 1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값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0을 집어넣었어요. 힙 q 힙 푸시 이제 집어넣는다는 뜻이죠.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제일 앞에 왔네. 한번 뭐 다른 걸 집어넣을까요? 만약에 뭐 7을 집어넣었어요. 7은 제일 앞에 올까요? 7은 있으니까 이제 8을 집어넣을까요? 없는 숫자 8을 집어넣었더니 8이 제일 뒤에 갔네요. 0은 제일 앞에 왔는데 8은 제일 뒤로 갔어요. 8은 어디로 갔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0이 제일 앞에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앞에 갔냐면은 0은 이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갑니다. 그럼 0 말고 뭐 더 작은 숫자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어 볼까요? 네, 마이너스 10이 제일 앞에 갔죠. 이제 푸시 집어넣는 것도 있고 이제 이제 빼는 것도 있는데 이 h라는 이제 힙에서 이제 얘가 힙입니다. 힙. 원래는 리스트였지만 힙 파일을 해줌으로써 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힙에서 팝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파이썬은 민 힙이기 때문에 얘는 h는 민 힙입니다. 민 힙은 뭐냐면 팝했을 경우에는 제일 리스트 그 묶음에서 제일 작은 값을 반환합니다. 즉 제일 작은 값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네, 10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다시 h를 했더니 이제 그 다음 제일 작은 게 제일 앞에 가 있죠. 네, 이게 이제 힙입니다.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는 거의 끝났고요. 다 끝났고 이제 룹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보통의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뭐 for 룹, while 룹, do while 룹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썬은 do while 룹이 없어요. while하고 do while 룹이 다른 점이 뭐냐? do while은 무조건 한 번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컨디션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고 while 룹은 컨디션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이제 예제를 보면은 이제 a가 0이죠. while a가 뭐 10보다 작을 때 그냥 프린트 a를 해라. 네, a 계속 뭐 0, 1, 2, 3, 4, 5, 6, 7, 8, 9 a가 계속 더해주죠. 1 끝날 때마다. 네, 10보다 작으니까 계속 해주다가 10이 되는 순간 이제 끝나죠. 이제 while 룹이고
네, for loop이 있는데 for loop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뭐 for 뭐 int i equal 0 i가 뭐 10보다 작을 때까지 돌리고 i가 하나 플러스 하나씩 올려주세요. 이렇게 쓰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 range라는 걸 씁니다. 이 range가 뭐냐면은 그 아까 어떤 리스트에 my 리스트가 있네요. 그 리스트에 이 부분 값을 구할 때 뭘 쓴다고 했죠? 이 스퀘어 브래켓 쓰고 내가 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네, 세 번째는 그 값이 인클루시브가 아니라고 했죠? 엑스클루시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그 반환이 되는데 이게 레인지가 약간 좀 비슷해요. 볼까요? 이제 print i 보통 이제 레인지에 이제 숫자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게 그 끝의 값입니다. 어떤 리스트의 부분 값을 반환할 때는 이제 첫 번째 값과 끝의 값을 넣어준다고 했죠. 그 레인지에서는 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얘가 끝의 값의 역할을 합니다. 끝의 값의 특징이 뭐냐? 얘하고 똑같듯이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얘가 포함이 안 됩니다. 3도 이제 포함이 안 되고 1하고 2만 나오죠. 0은 빼고 0번째 빼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포함이 안 된 이 렌지도 비슷합니다. 얘가 끝값인데 5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덱스가 이제 0부터 시작하죠. 프린트 i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0, 1, 2, 3, 4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5가 포함이 안 됩니다. 네. 방금 본 예제는 이제 레인지 안에 숫자가 하나만 있을 때고요. 이제 두 개가 있을 때는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시작값, 두 번째 값은 끝값.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 값은 끝의 값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for i, print i 하면 어떻게 되죠? 1이 포함이 되고 1, 2, 3, 4, 5 6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1, 2, 3, 4, 5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뒤에서부터 뭐 19, 87, 65, 4, 3, 2, 1 이렇게 뒤에서부터 카운트하고 싶다 할 때가 이제 세 번째 그 숫자를 3개를 넣고 이 마지막 값을 마이너스 1 값으로 놓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씩 올려주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하나씩 빼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 숫자, 끝의 숫자 하나씩 빼. 이럴 경우는 시작 숫자가 포함이 된다고 했고 끝의 숫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5에서 시작해가지고 1로 끝나는데 하나씩 빼 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아마 5, 4, 3, 2가 나옵니다. 5, 4, 3, 2.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어떤 리스트 값이 있죠. 이 리스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len이라는 펑션을 사용합니다. len에 이제 my list를 쓰는데 지금 len my list를 안에다 집어 넣으면은 넣고 뭐 my list에 뭐 i 인덱스죠 i가 결국엔 뭐죠? len이 이 my list에 len은 지금 몇이죠? 1, 2, 3, 4, 5죠. 그 길이가 5개인데 i 값을 인덱스 값을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들 이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랭스가 보통 이 마지막 인덱스 플러스 1이에요. 그 애플이 이제 마지막 밸류죠. 이거의 인덱스는 0, 1, 2, 3, 4입니다. 하지만 길이는 5죠. 네, 그래서 길이가 이 마지막 인덱스보다 하나가 더 큽니다. 혹은 다시 말해서 이 어떤 길이는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레인지에 어떤 마지막 값 하나가 있을 때, 만약에 5가 있을 때 5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약간 좀 편리합니다. 이제 그냥 랭스, 길이 값을 넣어주면은 그 길이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전까지만 룹이 돌면서 그 값들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값들을 이제 프린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프린트가 됩니다. 네, 그렇게 그 값들을 프린트할 수가 있고 인덱스를 사용해 가지고, 하지만 인덱스를 사용 안 하고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for in range를 안 쓰고, range는 어떤 숫자 뭐 몇부터 몇까지 라는 뜻이거든요. rang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데 for in 어떤 그냥 이런 리스트나 뭐 셋이나 뭐 맵이나 이런 값들이 모여 있는 집합들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그 여기 있는 v 값, 뭐 이거는 뭐 v라고 해도 되고, 제가 이제 value의 약자라서 v라고 했고, 이제 value 값들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똑같이 모든 값들이 프린트 되죠. 인덱스를 안 쓰고 그냥 value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인덱스도 알고 싶고 value 값도 쓰고 싶다. 물론 value 값은 뭐 인덱스를 사용해 가지고 value를 쓸 수 있지만은 아까처럼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enumerate라는 걸 써가지고 enumerate 그다음 my index list 쓰면은 이제 인덱스 값도 쓸 수 있고, index I value 하면은 인덱스 0에는 1이 들어가 있고, 인덱스 1에는 바나나, 2에는 2, 3에는 3, 4에는 애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이게 그 알고리즘 문제 풀 때 꽤나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어떤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리스트에다가 이제 1, 2, 3, 4, 5 1, 2, 3, 4, 5를 넣고 싶다. 아니면 0, 1, 2, 3, 4를 넣고 싶다. 이제 for loop을 돌리는 겁니다. for loop을 돌리고 이제 i 값이 이제 0, 1, 2, 3, 4가 나오겠죠. 렌지가 5니까 0, 1, 2, 3, 4를 리스트로 만들어줘. 그 값이 이제 i죠. 이랬을 때 이렇게 쓰면은 0, 1, 2, 3, 4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하면은 0, 1, 2, 3, 4. 이거는 약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처음에는 저도 되게 너무 복잡했는데 그냥 외우세요. 이 for loop을 사용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길이가 5개인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그 리스트가 다 0, 1, 2, 3, 4 이제 i 값이 아니고 i에다가 1이 더한 값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이 더한 값. 그럼 1 더한 값이 아니고 그냥 다 0이었으면 좋겠어. 0이 5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면 0을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일 필요 없죠. 근데 이걸 다 true가 5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true 5개. 혹은 false를 쓰면은 false 5개가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리스트, 그러니까 0만 있는 리스트를 그냥 4번, 뭐 5번 곱해. 그러니까 5번, 0이 5개 있는 리스트를 줘. 이렇게 쓰면은 0이 5개 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추가하면은 추가가 5개 나오죠. 뭐 10개. 네, 10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2D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 2D 리스트가 뭐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1, 2, 3, 뭐 1, 2, 3, 2, 3, 4, 5, 6, 7. 왜 2D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2D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컬럼이고 이렇게 옆으로가 로우입니다. 로우하고 컬럼. 로우가 4개 있고 컬럼이 3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혹은 이제 2D 리스트 혹은 매트리스라고도 하고 그리드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그건 어떻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0을 3개 만들고 이 0이 3개 있는 거를 5번 더 만들어. 볼까요? 네, 0이 3개 있는 거를 5번 더 만들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 이게 컬럼이고, 컬럼 개수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로우 개수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요? 안 되나요? 0을 3개짜리 만들고, 그럼 이 3개짜리를 5개 만들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이거 되게 귀찮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되는데, 하지만 주의할 점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 이, 이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 각각이 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똑같은 것들을 붙여넣기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ML에, 지금 0번째, 아이고, 이 0번째의 0번째 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0번째의 이 0번째 그 로우의 0번째 컬럼 값을 1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바꿨을 때 얘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1로 바뀌어집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얘네가 그냥 다 똑같은 게 그냥 붙여집니다. 그럼 그 위의 방식대로 하면은 안 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0번째 로우의 0번째 컬럼 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했을 때는 얘만 바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2D 어레이를 만들 때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까지 이제 폴룹을 사용해가지고 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으면은 이거는 이제 셋 만드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점은 리스트는 대괄호입니다. 스퀘어 브래킷이 되고 셋은 중괄호죠. 컬리 브래킷으로 네, 묶여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프린트 my set 하면은 이제 set을 나타내는 이제 컬리 브래킷으로 묶여 있는 게 보이죠. 뭐 리스트랑 비교를 하자면은 리스트는 스퀘어 브래킷으로 묶여 있는 1, 2, 3, 4, 0, 1, 2, 3, 4. 셋은 컬리 브래킷으로 묶여 있는 0, 1, 2, 3, 4. 근데 맵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맵도 역시 컬리 브래킷으로 묶여 있지만은 맵하고 셋하고 다르죠. 어떻게 구별하죠? 셋은 이 키들만 있지만 맵은 키하고 발류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다 똑같죠? 이 부분 다 똑같죠? 이제 for loop 5번 만들어라. 근데 뭘 어떻게 만들냐면은 이 i라는 키를 갖고 있고 이제 value는 i 곱하기 2.
i에다가 2를 곱한 값을 value로 가진 이 맵을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yMap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i가 키값이 되고 이제 콜론하고 value 원하는 value를 지정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한 거는 거의 끝났고요. 이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펑션은 이제 파이썬 펑션은 뭐 펑션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떤 인풋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인풋 가지고 뭘 어떻게 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는 원하는 아웃풋을 나오게끔 하는 거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다른 점은 펑션에다가 뭐 펑션 이렇게 뭐 펑션 뭐 a 이꼴 뭐 이렇게 뭐 쓰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약간 def라는 거 있습니다. def 뭐 아마 뭐 definition의 약자인 것 같은데 def가 들어가면은 펑션입니다. 펑션이고 펑션 이름 그 다음에 펑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제 인풋 값들이 들어가고 그 이제 콜론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덴트를 무조건 해준 이 펑션을 데피니션을 쓰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해줍니다. 네, 한번 돌려볼까요? 프린트 이제 myFunk 이제 여기서 이제 a에다가 1을 넣고 b에다가 한번 10을 넣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리턴 값 a 플러스 2, a 플러스 b, 12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a가 값이 이제 1 더해져가지고 이제 12가 나오죠. 파이썬에서는 펑션 안에 펑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스티드 펑션이라고 하죠. 보통 네스티드 룹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네스티드 펑션은 안 들어봤을 텐데 비슷합니다. 네스티드 룹은 룹 안에 룹이 있는 거고 네스티드 펑션은 펑션 안에 펑션이 있습니다. 펑션 안에 또 다른 펑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이 지금 펑션 아우터라는 이름을 가진 펑션이 있죠. 그 안에 이너라고 쓰여진 이너라는 이름을 가진 펑션이 또 있죠. 그 이너 펑션은 그 지금 이너 안에 아무것도 무슨 베리어블이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a는 1이다 하고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a, b, c를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그냥 위에서 그냥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우터 펑션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볼까요? C를 이제 오로 놓고 프린트 아우터 펑션에다가 뭐 1, 2를 쓰면은 이제 8이 나오죠. A가 1이고 B가 2고 C는 5고 이너 펑션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A, B, C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A, B, C 더한 값을 리턴해 줬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네스티드 펑션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네스티드 펑션을 제가 언제 많이 하냐면은 보통 이제 그래프나 이제 트리 같이 약간 DFS가 그 리컬전을 사용하잖아요. 그 리컬전 펑션을 그냥 그 주어진 펑션 안에다가 그냥 집어넣거든요. 그럴 때 이제 DFS 리컬전을 이너 펑션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 펑션을 사용할 때 이제 리졸트 값을 이제 아우터 펑션 안에다 넣고 그 값을 이제 리컬전을 돌면서 그 값을 변환을 하고 그 후에 이 리컬전 펑션, 이너 펑션을 다 돈 다음에 그 리졸트 값을 프린트 혹은 리턴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아우터 펑션에다가 이제 리졸트 레즈 이퀄 0이라고 썼죠. 그리고 이너 펑션에서 레즈를 이제 1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너를 돌리고 이제 프린트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이너가 돌아갔고 이너에서 레즈를 0에서 1로 바꿨으니까 레즈가 이제 1이 프린트 돼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0이 프린트가 됩니다.
이제 볼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핸들해야 되냐? 대신 이제 리스트. 이제 보통 이제 방금은 이제 반류값, 리졸트 반류값을 사용했을 때는 안 바뀌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반류값 말고 가끔은 이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이제 이너 펑션에서 이제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레즈 리스트, 이제 0이라는 값이 이제 리스트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레즈 리스트의 0번째 값을 1로 변환해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레즈 리스트를 이제 프린트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0이 1로 바뀐 값이 반환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리스트나 그런 이제 컬렉션 집합체들 리스트나 뭐 셋이나 그런 것들은 이너 펑션을 써서 그 값을 바꾸면은 바뀐 값이 변환이 되는데, 이 반류들은 이너 펑션 안에서 반류를 바꾼다고 해도 변환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반류 값들은 이너 펑션에서 이렇게 반류를 바꿔주면은 이 이너 펑션 안에서만 그 바뀐 값이 허용이 돼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피 바이 발류인 것 같은데, 레퍼런스가 아니고 발류. 네, 모르시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리졸트 리스트 값을 그냥 0번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리스트의 0번째 값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non-local이라는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non-local, 이제 레즈라는 반류는 로컬로 사용하지 말고 non-local로 사용해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뜻으로 non-local입니다. 이랬을 때 레즈를 반환하면은 아까와 달리 1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해야 될 때가 많아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클래스를 설명해 드릴 텐데, 클래스는 뭐 비슷합니다.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스퀘어 브래킷으로 이제 블럭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콜론을 사용해서 블럭을 지정해 주고, 보통 이제 클래스마다 이제 컨스트럭터라는 게 있죠. 파이썬에서 컨스트럭터는 이제 def, 컨스트럭터도 펑션이니까 def 펑션이라고 해주고, underscore init underscore 이게 이제 컨스트럭터입니다. 그 다음에 셀프는 이제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thi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is, 그리고 nums, 우리가 이제 이니셜 해주고 싶은 어떤 발류들을 이제 인자로 받았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멤버를 정해줍니다. self.nums는 nums로 지정해주고, self.size는 이제 이 nums의 랭으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is라고 보면 됩니다. 이 클래스에 nums라는 걸 사용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self.nums라는 걸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베리어블은 혹은 이 리스트는 어떤 펑션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리스트 혹은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사이즈라는 베리어블입니다. 이 펑션도 지금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펑션이죠. 그래서 이 펑션을 사용할 때도 보시다시피 self.getLength라는 걸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펑션이 지금 이 클래스에 속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그 self라는 걸 인자로 받습니다.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컨스트럭터도 제일 먼저 self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고, 나머지 펑션들도 self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 펑션들은 그냥 펑션이 아니고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펑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클래스에 속해 있는 뭐 베리어블이나 이제 뭐 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 멤버라고 하죠. 멤버들은 셀프를 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고 파이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이것까지만 아시면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더 알아야 되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